배신하지 말아라. 전환길 배신하지 말고 같이 가자. 할렐루야. 주님 합당하시거든 함께 하소서. 주여. 예, 반갑습니다. 전환길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여. 항상 겸손하게 같이 끝까지. 노무현 김대중 좋아하지 말고 버릴지어다.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이제 봄날이 왔네요. 날씨 참 좋죠. 아멘. 네, 대한민국도 우리 마음에 또 자유민주주의의 봄도 꼭 찾아오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아멘. 먼저 이곳 광화문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했습니다. 주여. 1년 걸린 것 같네요. 주여.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보수 우파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승리자 통합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거든. 조금씩 생각은 다르고 또 성적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법치 공정 상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애국 보수의 마음은 모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끝이 안 보이고 지금 여기 스크린이 여러 개, 이런 화면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말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야 될 이런 자유함 누려야 되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라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아멘.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맞습니다. 거강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주여. 이번 정권 무너질지어다. 이재명 정권 악의 무리들 무너질지어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도 옆에 좌파들이 와서 지금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만, 이게 또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애국 보수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시민들은 저런 못난 짓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정광훈 목사님 갇혀 계신 곳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면회 발을 빼는 소년보 목사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끝까지 그 수의를 입고 갑니다. 나오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주여.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으로 비록 육신은 같이 봉인이었지만 주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면의 영혼의 자유함은 아버지, 이재명도 주 하나님,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 당부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좌파들은 자충수, 즉 잘못된 그래도 정치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망하고 말고 우파는 주여, 분열되어서 정강 목사님 사이 나오게 해주세요. 속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는 보수 우파들 반 이재명, 반 공산주의, 반중 친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모여라! 모두 모여라! 모두 하나 되자! 그리고 이틀 전 2월 19일 날 있었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다들 아시다시피 이틀 전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참, 스토리지. 많은 극본이지. 법조인들도 엉터리 선고다 맞습니다. 라고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200% 지당하신 말씀. 판결문을 보면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이 나타납니다. 지도 모르게 읽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한 통치권이라 했고 또한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지 의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다, 안 다쳤다. 비상계엄 때 국회에 실탄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의 군인들이 갔는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제된 대국민 호소용 바로 망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인 결단인데 그곳에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헌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역사 강사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또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우리 최근 현대사에서는 한 나라 최고 지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판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황당무계한 고대 로마 이야기를 끌고 오고 중세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를 하면서 찰스 1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설 황당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좌파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형적인 정치 재판이고 인민 재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기현 판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빌라도의 재판과 같은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만든 맞아. 그 빌라도와 같이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
결과적인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허탈하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2025년 4월 4일날 헌법재판소로부터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 나갈 때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었고 주여, 우리들은 많은 배신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함께 역시 하소서.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무엇 존재가 저는 아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기와 연결하여 이재명 정부는 대란 특검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구속시키고 지금까지도 갇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정사에 아버지. 한 번도 없었던 영부인과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고 지들은 보복 안 한다 해놓고 보복하고 있다. 이 더러운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공평한 작도가 대란 없습니다. 누구림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고 없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몰라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개 감동할지 몰라도 역사적 시간 지나보면 언제나 옳았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천 가지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당장에는 무죄 선고 받았다면 다들 환호하고 있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이 무죄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7장짜리 밤새워서 만든 연설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죄 선고되었다면 역으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내란 조작을 하고 거짓말한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내란 우두머리.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란을 가짜로서 국민들을 세워놓고 속여왔고 그 MBC와 JTBC와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같은 극좌빨 언론사들이 내란 무너질지어다. 아닙니까? 극자 언론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속에서 우리는 그 선포와 동시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이고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이게 많은 10만 명, 50만 명이 모였다 칩시다.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은 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국민 제한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정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 이곳에 100만 명, 200만 모여서 국민 제한권, 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한 저 이재명에 맞서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평화 집회를 열지라도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 속에 프락치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그래서 폭력을 조장한 것이고 그 때를 기다려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해서 이재명 안타깝게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했던 군인들 전부 다 장군들 다 좌천시키고 이미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고 경찰도 역시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도 해야 그렇게 된다. 됐을 경우에 천만이 모여야 저는 된다.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은 살아오는 동안에
타이던 자기 주변에 8명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악하건 괴물 이재명을 상상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한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 놈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아무리 할 그 놈이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는 그렇다면 우리의 정당한 못할 일이 없. 이런 요구를 받아줄 것이 절대 만무합니다. 주여 이재명이라면 분명히 경찰을 풀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할 것을 저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래도 모여야 그렇게 된다. 되면 과연 잘된 일일까 상상해보면 지금의 하메네이 정권 하에 이란처럼 이란에도 이미 3만 5천 이상이 학살당했지만 그대로 많은 1,000만 명 모여야 된다. 하메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영시민이 희생될 수 있고 이재명은 어떤 짓이라도 할 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을 매운맛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 매운맛보다는 그거는 차라리 우리 같다. 무기징역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완전 체포 방해 혐의로 7년 선고를 받아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장 석방될 수는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시간이라도 조금 더 계시면은 그래도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수락박수로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심 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 정부에 먼저 끝장을 보게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 없었어. 정부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월 19일 지경 판사의 선고 하루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다가오는 24일날 본회의에 통과될 바로 사심제 그리고 법외국제 이것은 위헌적인 내용이고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다가오는 24일날 본회의에 그 안이 통과되면 사법부 무료화시키는 것에 반해서 이재명한테 똑같이 재판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 재개 이재명.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 아직까지 이재명한테 돌아서지 못하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길도 똑같이 이재명 비판했다고 이재명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해서 저도 열심히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가 5개 재판 12개 혐의. 무리한 수사로 없는 죄를 덮으시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재명 스스로도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명령합니다. 명령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 그러면 다 같이 외칩시다. 이재명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재개하라. 주새끼처럼 뒤로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 우리 대장부 나와 이 새끼야. 마귀 새끼 나와.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은 재판받는 순간 즉시 이미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재판 재개되는 순간 100%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두 번째는 목숨 이재명 걸어야 의원님이 된다. 친중 좌파 정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아웃됐습니다. 주여 뒤틀린 사례가 지난 1월 27일 날 기억하십니까? 1월 27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5%. 지난해 합의된 15% 관세 합의를 이재명이 안 지키니까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 15% 약속 이재명이 안 지키니까 25%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김정관을 보내고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안 만나줘서 빠꾸대가 돌아왔습니다. 이 하하이. 말은 무엇이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파탄났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바로 3, 4일 전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중일 연합해서 동중국해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서 세 나라 연합해서 한미일 군사훈련하자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과 일본 둘이서 군사훈련했고 미군기가 서해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보낸 미군기 서해안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의 전투기 역시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미친 것들. 6.25 갈식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 이재명 지시를 받고 지요, 여러분 어느 밤이 나라에 새끼.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과 미군이 대치하는 상황 벌어지게 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미친 빨갱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재명 정권은 친중 반미주의자로 이재명 밝혀졌다. 바로 이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적죄 물러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난 72년간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16개국 유엔군을 철수하더라도 주한미군만은 남아달라 라고 해서 한미사고 자기 파기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72년 동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을 썼습니다. 이승만과. 전쟁 없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곳에서 성종이 들고 태극기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주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8년째. 그 뒤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이 기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분이 나와서 산업화를 성공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폭망한 뒤에 통일은 한강의 기조를 이루었고 우리는 한강의 기조를 이루고 온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6.25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원조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0개국 가까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조를 이룬 그래서 11등권에 들어간 국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유일하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강한 미군이 주둔하니까 안보가 튼튼하니까 외국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오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복이 드문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괴물정권, 반미, 진중,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정치, 민주주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재명하고 히틀러하고 똑같은 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또 탄압,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정적 제거, 사법부 무력화라. 정적 제거, 이재명 사법부. 지지했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히틀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GDP를 80% 날려먹은 마두로 차베스와 이재명의 똑같은 점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두로도 이재명도 전체주의. 친중 좌파 정권이고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 시위하는 사람들 강제 진압하고 중국 공산당 감옥에 물러나면 넣고. 5년 이하 징계에 처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무력화 시켰습니다. 대법관 수를 베네수엘라는 32명, 우리는 26명을 늘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갑작스런
주가 이상한 상승도 베네수엘라와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 화폐 가치 추락,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편리적 정책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안보 모든 것을 이재명이 막아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시켜서 결국은 장기집권 달려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은 모자라서 막을 내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 바로 끝장나게 되고 한미일 간의 관세 협상 파탄, 쿠팡 사건 계기로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게 되자 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하는 이런 이재명은 한미 간의 인민은 파탄났다. 한미 파탄. 동맹을 파탄시키는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란 때문에 국민들아 깨어나라. 자동차 사람들아 들어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제가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스나이퍼. 초청받은 상태 아닙니까? 주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성령의 스나이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국 보수 한미동맹 전환기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세 번째, 이재명이 곧 끝나게 될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6.3 대선 앞두고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왔습니다. 모산 대사, 존 밀서, 그랜턴 유섬 이런 분이 와서 돌아가서 미국 의회와 미 법무부에 보고하기를 6.3 대선에 이재명 당선은 부정선거에 당선이다 라고 보고서 올렸고 그때 왔었던 존 밀서 보안 전문가가 현재 미 국무부의 부부 차관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부정선거와 전면제를 선포하고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 이미 FBI 보내가지고 점검을 확보했습니다. 또 따라서 그 부정선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칼끝이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와 이재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만든 게 중앙선관위에서 AWAB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부정선거를 조작했는데 에이웨 그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 이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다시 받으며 물러갑니다. 재판 재개하라. 명확하게 파탄됐기 때문에 곧 끝납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보다 이재명 정권의 종말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환기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핵의 일을 주장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결단으로 비상경을 선포했고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떤 나라 주도자도 대통령이 내라들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그 결백이 무죄가 우리 법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증명이 될 것이고 아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틀 전 무기징역 선고 속에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는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더 나은 방법으로 아멘. 더 나은 방법, 더 평화적인 아멘. 방법으로 아멘. 저는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운맛으로 이재명이 유혈 사태
사태 일으키면서 만약에 물러났다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순한 맛 세 가지로 이재명이 끝장나게 되면 국민 그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래 헌법에 따라서 재판받아 해가지고 이재명이 유죄선고되어서 물러나면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판 체계. 한미동맹 관계를 깨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 좌파 우파를 넘어서 80% 이상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친중 주장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강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 파탄나서 이재명 정부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주권 행사해야 됩니다. 한 아멘.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하러 오십시오. 투표. 타고라도 투표 참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다면 선거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말하지 말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조작되고 그리고 해킹에 의해서 조작되고 투표 관리가 부실해서 마구잡이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밝혀진다면 당연히 밝혀져야만 하고 제가 지난 1년간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척결하자. 어떤 사람은 음모로 일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지 않냐. 그리고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보여줘. 까봐. 써볼까. 이렇게 보여줘봐. 성관이.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그 선관위에 왜 안 보여주냐고. 문제가 많은 국민의 알 권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놓고 난 뒤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휠체어 타고 나와서 주권 행사할 때 단 한 표도 도둑 맞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부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을 빨리 막아내리고 한미동맹이 똑똑해지고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국주의 결단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고 뭉치고 싸워서 이재명 정권 끝장나면 반드시 공의로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망할지 몰라도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좀 짧고 간결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살만한 나라 만들었는데 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있을 때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이재명 정권한테 맡기면 제2의 베네수엘라는 추락하고 한미동맹은 깨뜨리고 결국 민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민주의 방법으로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끌어